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모처럼 일요일을 맞아서 저희 집 뒤에 있는 그 배산이라고 하는데요. 배산에 좀 올라오면은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봤습니다. 여긴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주말에 이제 자주 올라왔었어요. 애들 그 과학 기자재 같은 게 안에 많기 때문에 구경시켜 주려고 들러놓으면 잘 놉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때 와보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등산 코스가 제가 주로 산길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오랜만에 와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도 최근에 제 영상 구독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전에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매매하는 어떤 방법이 그 차트라든가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매매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앙드레 코스톨라리라는 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뭐 차트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는 잘 안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는 그 이제 제가 생각은 그거였죠.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이제 기관 투자가 개념이죠.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하는데 앙드로 코스탈린 선생님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분인데요. 독일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썼는 책이니까 저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검증이 됐다고 봤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그게 말은 맞는데 보니까 말은 맞는데 이게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 같은 걸 다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은 맞는데 적용하기 힘들다 이런 정도. 가장 그나마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게 이제 코스톨라니 달걀인데요.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이럴 때 매수하고 저럴 때 매도하고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 써져 있어서 저희처럼 이제 그 짧게 매매해야 되는 사람, 1년, 2년, 뭐 10년씩 매매 못 놔두죠. 그래서 짧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적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인데 이러면서 또 적용을 못 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하다가 근 한 열 몇 번 읽고 나서부터는 뭔가 조금 느낌이 왔어요. 이게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매수하라 언제 매도하라는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느낌으로 이럴 때 이런 종목을 사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제가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코스톨라니 투자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그 소심파 투자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투자자를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부와 내동파와 소심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어 자체에서 느낌이 좀 오죠, 그죠? 부와 내동파는 아마 단타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심파는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와 내동파와 소심파를 구분 짓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아니, 거기서 나오는 게 돈, 그 다음에 생각, 아니 이게 지금 이름이 참 금꽁의 다리 갑자기
아니 그 식물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순간적으로 돈, 생각, 그리고 이것도 예쁜데요.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행운,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행운은 그건 제가 그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냥 운이니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계속 하다 보면 운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내는 앞에 있는 돈과 생각 부분으로 매매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돈 생각으로 매매했는데 그래도 손해본다 그러면 인내가 사라지게 되죠. 처음에 한두 번 해보고 에이 뭐 손들이 나지 헛소리 하고 있네, 내가 해보면 안 되던데,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인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앞쪽에 있는 두 부분을 그 여러 번 실천해 갖고 성공했을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인내는 처음에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남는 거는 두 가지가 남습니다. 돈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투자자에게 그 꼭 필요한 것 중에 돈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의 개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당장 뭐가 수익을 올려야 돼 이런 거 필요 없이 한 1년 정도 놔둬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그 투자금을 가지고 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 중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완전한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돈으로 뭐 이거 가지고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배팅 쳐서 벌어서 그 두 배 치고 다음에 등록금 내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매매할 때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이제 이게 생각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에 대한 그 사례를 그 책에 보면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실 때 경험을 그대로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 경험 중에 이제 그 한 가지를 설명을 해놓으셨는데요. 2차 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계시다가 이제 독일군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많이 벌었을 때니까 그때요. 프랑스 객장에서 돈을 다 챙겨갖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볼일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쭉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딱 펼쳤는데 신문에 그 아주 작은 조그마한 기사로, 몇 줄짜리 기사로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섬유 회사가, 프랑스가 이제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패전국이니까 산업이 다 망했겠죠. 그래서 섬유 산업이 좀 유명했던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섬유회사가 이탈리아에 있는 섬유회사, 망해가는 섬유회사를 자금을 투자해 갖고 인수하게 했다는 기사를 딱 본 거예요. 한 두 줄짜리 기사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전후에 그 이탈리아의 그 산업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갖고 그럼 이탈리아가 강했던 산업이 어떤 게 있지 해서 생각하니까 자동차가 이탈리아가 강했던가 봐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게 다음은 섬유 다음에는 자동차가 투자가 되겠구나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증권사를 찾아간 겁니다. 가서 그 증권사 직원한테 지금 증권 종목 중에 가장 값싼 자동차 주식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인수가 되려면 제일 망해가는 회사가 인수가 되겠죠.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는 인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곧 망할 것 같은 가장 값싼 증권사가 자동차 회사가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직원이 피아트인가 뭔가 무슨 자동차 회사가 곧 망할 거다, 이제 아주 사고려다, 몇백 원짜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네 선생님이 몇십을 거기다 탁 갖다 놓고
그 종목 주식을 이 돈만큼 다 사주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사 직원이 놀래죠. 이거 곧 망하면 휴지가 될 건데 진짜 맞느냐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무조건 사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그 증권사를 찾아가니까 증권사 직원이 이제 도로 묻는 겁니다. 아니, 그때 이 회사가 인수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상대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이탈리아의 그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몇백 원짜리가 몇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한 150배인가 수익이 났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팔아드릴까요? 했을 때, 아니, 팔긴 뭐 팔아, 더 사줘. 이러고 이제 미리 이제 사놓은 만큼 돈이 수익이 있으니까 다시 돈을 그만큼 더 줘갖고 추가로 더 사가지고 한 300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예를 들어 놓으셨습니다. 아, 이 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상당히 식물 이름이 뭔지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서 생각을 하고 매매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책의 주를 이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어떤 그 매매할 때 항상 생각을 계속 합니다. 제가 그 장 끝나고 종목 설명할 때도 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보통 다른 분들은 차트를 그려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됐으니까 막대기 쭉쭉 꺼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서 좋게 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나무 기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요번에 좀 일치한 것 같아요. 제가 신기한데, 저는 나무 기술이 기술력이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시간의 거리에서 봤을 때 매도자는 별로 없고 매수하려는 사람, 단지 주말을 앞두고 눌리니까 손절식으로 이렇게 털어낸 사람이 좀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매도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관점으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 종목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미래 산업에 특히나 이제 5G 관련한 그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 개념, 그 다음에 그 손정 회장이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개념, 그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를 자회사로 그 투자해서 인수하는 거는 그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쪽을 인공지능 어떤 기법하고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이버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유가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단어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하면 검색 엔진이 어떤 막 작동을 해갖고 그 원하는 걸 찾아주는데, 그게 딱 일치되는 걸 찾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연유로 해서 뭐 어떤 단어를 쳤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그게 검색 엔진의 이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많은 인터넷에 나오는 사이트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걸 탁탁 끌어올리는 게 검색 엔진의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주려면 그 컴퓨터가 아주 빠른 판단을 해갖고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 알파고 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 거고요. 네이버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라우딩 서비스 이런 개념을 하고 있는 나무 기술도 그 최첨단의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시대에 맞추려면 그 인공지능 기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투자를 했을 거고, 그쪽을 계속 봉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각광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연결 짓고 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제가 나무기술 이야기하고 나서 댓글이나 아니면 그 나무기술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거 보면 차트 모양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차트 모양이 왜 좋지, 저는 차트 기법을 모르니까. 근데 차트 모양이 아주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차트 보고 한 게 아닌데 이 모양이 좋은 모양인가 라는 생각, 저는 오로지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좀 의아해 하면서 조금 더
차트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차트를 보고 하시니까 차트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나무기술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제가 했는 말이 생각이 맞지요 라고 하겠지만 또 내려가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체면이 안 서죠. 근데 여튼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할 때 본인 생각으로 하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하죠.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은 차트 그 관점으로 보면 있습니다. 선거 보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게 앞쪽 매물대에 탁 보면 나오는데 생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기술이 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2배가 갈 수도 있고 3배가 갈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으면 지금 가격에서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라는 개념은 제 기준에서는 없는 거죠. 거의 알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게 포스트라인 투자법에 나온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1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는 하고요. 다음에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이고 약간 흐린 듯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좋은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